더불어민주연합 한창민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정의당 특집이에요. 정의당 출신들이 오늘 4분의 3이다. 뭐 다른 정당에도 많이들 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의당이 배출한 정치 인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관학교. 예, 진짜 정치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 저당이 정말 많이 가 계시다. 자, 곱게 안 총선. 들리지? 네? 곱게 아니에요. 안 들리지? 칭찬입니다, 칭찬. 아니 진짜 각 당에서 다들 열일하고 계셔가지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했죠.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는 토요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 어디서? 박덕흠 응징유사하러 가서 보은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보은읍사무소. 네. 그분 당선주가 보은읍사무소. 벌써 케이크 금사모. 금사모. 그게 그냥 그 케이크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금배지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 말이 말이 그냥 저는 근데 참.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그 본인 지역 출신 정치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문제는 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박수 치고 촛불 끄고 그런 게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한 정치인을 지역 출신 사랑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 부분에 저희들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인정은 해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박덕흠 그 양반이. 네. 그래서 가서 응징유세를 하고 네. 그리고 보은읍사무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창민 위원장 어디서 투표하셨어요? 네, 저는 본투표 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원래 사전 투표를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들과 이재명 대표님이 대전에 예. 지원 유세를 하면서 그때 다 했는데. 예, 그날 저는 방송이 있어가지고 못 가셨구나. 같이 못 가고 예. 그 일정에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본투표 때 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모아가지고 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 투표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31.3%. 네. 28%. 네, 31.28%. 28%.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 이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나 네, 모르겠는데 네. 국민들 이렇게 만나 보면 네. 피부 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피부 미터. 몸으로 느끼는. 네, 몸으로 느끼는. 정의당 사람들 정말 말을 잘해. 예. 피부 미터상 예. 투표 마렵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빨리 투표하고 싶다. 빨리 투표하고 싶다. 예. 이게 당장 그 여의도에서 구두를 닦으러 한번 들어갔는데 네. 막 비 맞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닦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요새 구두를 닦으러 흙탕비. 들어갔는데 맞아. 근데 정말 투표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오. 근데 그럼 사전 투표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본 투표 때 할 거래요. 왜 그렇게 투표하고 싶은데 왜 그러세요? 사전 투표율 너무 많이 올라가면 보수 쪽에서 긴장하고 결집할까 몰려 봐. 나올 수 있으니까 결집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정말 투표가 마려운데 본 투표 때 하겠다. 꾹 참고. 꾹 참았다가 무투표 때 하겠다. 그 정도로 국민들의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가 네. 매우 높다. 네. 사전 투표율은 그러한 정권 심판의 열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는 게 네. 합리적일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때문에 투표율 올랐다라는 분석을 하는 언론도 있던데 네. 저 이불킥할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창민?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 투표로서 제대로 심판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쌓여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도 그 열기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심을 보여주고 싶다. 이게 네. 다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뭐 집중유세 중심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가는 곳마다 인산이네요. 거의 막 대선급 네, 총선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실제로 사전 투표율도 지금 뭐 지난 총선은 완벽하게 앞서고 네, 있고 거의 대선급 수준의 이제 투표율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투표 꼭 네. 하고 싶다 이런 의향들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깜깜이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판세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비례 정당들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민주연구원 네,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러네. 여기 확실히 토대가 좋으네요.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좀 어떻게 판세 분석하고 계세요? 아니
지역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반이 목표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에서는 단독 과반 단독 이 정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네. 기대로 예. 막판에 보수 결집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한 표라도 더 소중하게 네네. 얻는 그런 노력들을 하자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례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제 돌풍이 워낙 거세서 네. 마지막에 조금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한 자릿수에 머물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있는 게 아, 사실입니다. 당선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이다. 네, 그런 위기감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예. 투표장에 오셔서 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매우 좀 실험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네. 좀 지지를 해달라 이런 노력을 하고 여기는 있는 한 상황입니다. 자릿수. 조국혁신당은 근데 저는 돌풍을 넘어서 거의 태풍 수준입니다. 지금 네.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난 그 깜깜이 직전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 국민의 미래도 앞서는 조사가 나왔어요. 30%가 넘었습니다. 몇 개의 조사가 막판에 이제 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천정을 뚫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야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양당 중심으로의 결집이 당연하게도 총선이든 대선이든 거대 양당 중심의 결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네.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전히 10석 플러스 알파를 주십사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국민의힘을 네. 15석 아래로 가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46개가 전체 46석 중에 3분의 2가 예. 31석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31석이 되면 국민의힘이 15석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3분의 1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3분의 1 아래가 의미하는 게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예. 그런 의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3분의 2인 네. 31석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하. 거기에 끝수가 네. 이쪽이 몇 석 저쪽이 몇 석 내부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세 판단이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또는 심지어는 개혁신당이든 네. 뭐 이런 데까지를 포함해서라도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네. 한동훈 특검에 예. 찬성하는 예. 쪽이 의석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것 네.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어제 이태원 참사 유족들 남부터미널 앞에 나와서 그 캠페인하는 진실에 네네. 투표해달라라고 캠페인하는 거 제가 현장 취재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네.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종합특검도 한다고 했었죠. 예, 부부 종합특검. 부부 종합특검. 그다음에 여기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네네. 한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주인공이 3명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세 분에 대한 특검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최상병 특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거고 네. 그다음에 고발사주 의혹도 사실은 이거 특검이 필요한 특검감이에요. 건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2대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회가 개원을 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연합정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같이 협력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협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한 발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반윤석열이다 아니다가 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아니라고 해가지고 네. 무조건 반윤석열이다 하기에는 정치공학적으로 또 다른 판단이 그 이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믿을만한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열망들을 받아안아야 된다. 네. 이것이 하나 더해져야지 가능하지. 네. 어떤 당이 단순하게 국민의힘 유해의 당이 3분의 1을 얻는다 이렇게 네. 해서 해결될 부분은 조금 아니랄 수 있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세력들이 더 많은 의석을 갖는 게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안아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생긴다. 네. 이제 이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장식 대변인은 4번이세요. 네. 투표로 결정을 했고 한창민 후보는 10번입니다. 네. 여기도 투표했나요?
예, 저희들 비례 똑같이? 저희들은 각 주체에서, 주체에서 뭐 투표나 정치 선정 협상을 과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그 다음에 네. 우선순위 배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시민사회 그다음에 진보 재장령들이 네. 서로 협력해가지고 같이 노력해야지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장식 대변인은 안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해야죠. 네. 예. 그래요. 네.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창민 후보는 조금 달랑달랑한 겁니까? 아까 한 자릿수 말씀하셔가지고. 저 신장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과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사실 두 당만으로 저는 계속 60% 정도는 얻어야 된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렸었어요. 네. 윤석열 심판의 민심이 다른 데 흩어지는 게 아니라 두 당이 다 모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정권 심판에 동력을 삼아야 된다 했는데 아직 그게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이 의미 있게 치고 올라간 건 좋은데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나머지 60%에서 10%를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10번 초반대의 의석을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두 자릿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더 많이 알려서 그런 바람들을 다 네. 받아안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돼야 되겠다 해서 더 적극적으로 네. 알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야권 200석 관련해서 어제 나경원 후보,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뭐 오늘 아침에 그 윤재욱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법야권이 뭐 이런 기세로 치고 올라오면 사실상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것만 좀 지켜다오 하고 막 긴급 기자회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왜 이러는 거죠? 보수 결집 위한 겁니까? 보수 결집 위한 거죠. 보수 결집 위한 건데, 네. 근데 전 논리가 네. 논리나 태도가 국민들을 전혀 설득하기가 어렵다. 논리나 태도가 지금 100석이 만약 실제로 네. 이게 말하자면 그 보수 결집을 위해서 엄살을 피우는 건데요. 네. 막판 선거 때 되면 두 가지잖아요. 네. 밴드웨건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1등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 하고 치고 나가는 네. 밴드웨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과 읍소 전략. 네.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두 개밖에 안 남거든요. 막판에 가면 막판에 가면. 막판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읍소 전략을 하는데 읍소 전략을 했으면 네. 반성의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읍소 전략의 내용이 쟤네들이 다수당 되면 나라 망해요. 쟤네들이 다수당 되면 개헌돼요. 아니 개헌이 왜 문제입니까? 자기들도 개헌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법적 본인들 절차에 중에. 따라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네. 개헌을 하면 개헌을 하는 거지. 그게 왜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자,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했냐면요. 전국 55곳이 초박빙 상태로 개헌선이 뚫리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후보는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의원은 개헌 저지선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분이 예측을 했어요. 개헌 저지선이 아니라 과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을 근데 했습니다. 이분들이 네. 진짜 국민의힘을 걱정을 하고 네. 나라를 걱정해서 어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들을 쏟아냈느냐. 자기들이 간당간당하니까 한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다. 자기가 불안한 내가 권-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권성동 의원 같은 네. 경우는 네. 우리가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보훈 찍고 강릉을 갔단 말이에요. 아, 강릉 어땠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강릉이 대전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진짜. 대전은 뭐 몇 차례 가기도 했지만 네네. 대전에서도 열기가 뜨거웠지만 진짜 강릉은 많더라. 네. 이제 처음 가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뭐 그 또 강원권 후보들이 저희 청량리 꽤 거쳐서 많아요. 청량리 강릉으로 거쳐서 이제 갔구나. 강릉을 네, 갔는데 네. 정말 이 월화거리가 거의 미어 터질 만큼 많이 오셨어요. 세상에. 정말로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 와. 뭐 우는 분도 계셨고 세상에. 그러니까 권성동 16년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아 이제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김중남 후보가 네네. 턱 밑에 올라왔거나 뭐 많이 내부 조사로는 네. 뭐 이렇게 조금 뒤집힌 것도 있다라는 네. 소식도 들었는데 네. 이건 뭐 건네 들은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언론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거의 뭐 턱 밑에까지 올라온 네,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붙은 걸로. 예, 예. 예, 예. 그리고 김중남 후보가 또 워라거리 유세를 가다가 우연히도 예, 그 자리에 들러서 근데 참 우연히 자주 만나요. 예, 민주당이랑. 그러니까 어차피 또 뻔하잖아. 다니는 데가 뻔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니는 유세 곳이 장- 뻔하기 거점이. 때문에 유세 예, 거점이 예. 비슷하니까 저도 뭐 보은 박덕흠 응징 유세 갔다가 거기 예. 이재한 후보를 우연히 디마트 앞에서 만나서 기자회견도 함께 하고 디마트? 예, 예. 앞에서 만나서 기자회견도 함께 했는데 본인들이 딱 그 조국 대표 오시기 이틀 전부터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권성동 의원이 조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했어. 예. 그러다가 일요일 날 딱 봤거든.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후다닥 하고 토요일 날 그걸 보니까 일요일 일요일 날 날. 후다닥 올라와서 기자회견 했구나. 예, 그거 지역 선거 3일 앞두고요. 예. 기차 타는 시간만 왔다 갔다 4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럼 봤어요. 5시간, 6시간을 비운다는 거예요. 최소 6시간. 여기까지 와서 예, 기자회견. 그렇죠. 왜 왔겠어요? 지 살자고 하는 짓이지. 절대로 죄송합니다만. 당을 위한 게 아니다. 당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지금까지 정치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권성동 의원 만약에 공천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제가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했는데 아마 무소속 출마할 걸요. 이랬었어요.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국민의힘의 분들은 내가 진짜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에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내가 물론 이제 국회의원 뭐 정서가 대체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까지 와서 기자회견할 정도면 매우 급했다. 급한 거죠. 자기 선거가 매우 힘들어지니까 다 나서서 자 보세요. 그 네. 옆에 사실 뭐 여론조사 직전 보면 그 바로 옆에 네. 이철규 있잖아요. 맞아요. 이철규 의원. 동해. 찐윤의 동해 삼척 이쪽에 네.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철규한테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신다. 이 정부에 대한 그만큼의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네. 권성동보다 이철규가 더 느껴야 되고요. 네. 윤한홍이 더 느껴야 돼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괜히 노출되면 네. 타겟이 될까봐 낮은 자세로 왜냐면 어차피 지지율이 높으니까 진짜. 급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경원, 뭐 네. 윤상현, 네. 권성도 할 것 없이 다 급하니까 네, 여기가 지금 나오는 어렵다고 거예요. 봐야 돼요. 네, 근데 그냥 어렵다. 조금만 더 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국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의 장외 선대위원장 아니냐라고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이 네. 주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됩니까? 민주당 선거. 도움이 되고 사실 조국 혁신당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네, 윈윈.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네. 우리가 지역을 많이 도와준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네.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층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얄밉기도 합니다. 얄밉대요. 왜 어떨 거예요? 그러냐면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네. 조국 혁신당처럼 네. 공중파에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마찬가지고 계속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도와주면서 윈윈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네. 방송이나 언론에서 붙지 않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과 그 동선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노출 자체가 완전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제가 저기 증인인데 조국 혁신당에 볼펜 기자가 없어요. 볼펜 안 기자가 따라가요. 아니라 거의 없어요. 실제로 영상 자체가 아. 공중파로 비치는 거와 아하. 팬 기자들이 몇 사람이 붙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출도의 빈도가. 그래서 주변을 보더라도 네. 심지어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지역에서 느끼실 거예요. 다녀보면, 정치 고관여층은 네. 다 판단하지만. 어느 정도 아는데 1.3이냐 1.9냐를 아는데 정치 저관여층이나 아니면은 그런 지금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선거 때 되면 우리 어디 찍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언론에서 본 거 자체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포옹하거나 이런 모습들의 이제 지역 투어, 응징 투어가 이 비례정당과 지역의 지금 융합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조국 혁신당의 바람 굉장히 의미 있는 바람이다 하지만 네. 실제로 조국 혁신당도 네. 이 전략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근데 정확한 것 사실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취재 엄청 다니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 내외분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남편분이 민주당이면 부인은 조국혁신당, 부인이 민주당이면 남편이 조국혁신당 이런 커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서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무도하고 네. 그리고 민주주의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어떤 그 김포에서 만난 유권자분 그런 말씀하시던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무도한 정부가 더 이상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범야권이 크게 전선을 치고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라, 해결해 달라 이런 당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31석을 민주연합이 더 많이 가져가든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가져가든 뭐 이거는 이제 당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어찌됐든 당신들이 좀 큰 힘을 가지고 이 상황을 좀 뒤집어 엎어라 이제 이런 당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구시고요. 네. 예, 그게 가장 큰 요구시고 예, 지역구에서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요청을 민주당이 요청하는구만요.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지역구 후보들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 입장에서도 약간 곤란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공식적인 요청이 없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잘 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것까지 고민을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과 무당으로서 예. 같이 잘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조금 타격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감 있게 같이 상승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대한 중도층까지 결집해서 60% 이상을 획득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멈추고 민주당의 지지층 안에서의 이제 제로섬 현상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너지를 좀 내서 네. 더 같이 확장해야 연대해서 노력들이 연합해서 필요합니다.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야말로 대파 선거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 유세에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으니 대파. 예, 제가 그제인가요? 한밤에 인천 계양을에 갔는데 이재명 대표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뭐 사실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뭐 그 뭐지 유튜버들 몰고 다니고 뭐 지지자들만 끌고 다닌다 뭐 이제 이렇게 보도를 많이 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지나다니는 그때 밤이니까 뭐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와서 막 서로 사진 찍자고 예,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네, 사람들. 그렇게 하고 뭐더라 어디 꼼장어 집인가 들어갔더니 갑자기 박수가 확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중요한 것은 조국 대표도 이번 총선을 대파 혁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 대파로 정권 심판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아니 예.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일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말을 수습을 했으면 끝날 문제였는데 첫 번째는 심기경호 하면서 생긴 일이잖아요. 맞아요. 875원짜리 거기로 끌고 갔던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심기경호에서 보시기에 좋더라. 본인이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는 얘기를 안 하기만 했어도 아이고 여기는 875원이네. 이렇게 팔아서 뭐가 남나? 이 정도로 해서 농민들은 먹고 사나? 이렇게 정도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합리적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수정 그랬죠. 그다음에 선관위까지 나섰어요. 파틀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활용점정은 파틀막 직전에 그 명지동 가가지고 부산 명지 강서구 명지 가서 그 했잖아요. 예, 그 사전투표. 여러분 한번 명지 초등학교 그 로고 한번 찾아보세요. 명지 초등학교 명지 초등학교 로고 한번 찾아보세요. 로고 찾아서 올려주세요. 네. 예. 명지 초등학교 거기가 명지가 대파산지예요. 네? 대파산지예요. 대파산지. 대한민국에서 진짜? 제일 대파가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예요. 명지 초등학교 로고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야. 찾으셨어요? 네, 골라도- 온라인에서 많이 띄워주세요. 떠고 있습니다. 예, 골라도 어떻게 그렇게 골라냐. 띄워봐주세요. 예. 대파 산지를 간 거예요? 예. 저 대통령이? 예, 왜 대파산지를 그랬을까? 갔어. 어느 정도 네. 대파산지냐? 명지 네. 초등학교 로고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아니 근데 보시면. 사실 대통령이 사전 선거를 하면 대체로 자기가 사는 동네 과거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운 효자 투표소에 가서 보통 그런 데 가요. 하는데
어머나, 저게 명지초등학교 로고예요. 양쪽에 대파가 양쪽에 대파 있잖아요. 세상에. 신스 1923년부터 대파 산지야. 와, 찾아간 어쩌면 거예요. 그렇게 거기를 딱 찾아가냐고요. 명지가 어떡해. 저런 곳이에요. 야, 대파 산지 명지. 예, 거기에 가서 사전 투표를 했어. 그리고 그것도 간 것도 되게 비열합니다. 네. 그 전에 부산 의료원 가가지고 부산대병원인가요? 네. 부산의료원인가요? 가서 부산대병원. 7천억 원, 7천억 원 응급센터, 네, 응급의료에다가 외상센터. 네. 지원하겠다. 거기 간 거는 분명하게 누구를 겨냥한 겁니다. 이재명 네, 이재명 대표를 거죠. 겨냥해서 그런 행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왜 이렇게 기획을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이 먹힌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51분간 서서 혼자 막 네.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 없어요. 누가 51분을 혼자 그걸 읽습니까?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 의대생 그 이천공 씨? 전공의들이 네. 천공 만나자. 네. 천공이 무어 만지고 이게 뭐야? 어디 나한테 감히. 하려면 1대1 방송 토론하자. 아니 이천공 씨는 정말. 유튜버 직업이 그 여러분 저기 뭐야 직업 유튜버라고 돼 있어요. 예, 구글에 찾아보세요. 천공 치면은 이천공이라고 나오고요. 그분 직업이 유튜버라고 나와요. 예, 유튜버가 지금 왜 이 엄중한 의정 갈등의 복판에 서서 1대1 토론을 그것도 방송 토론을 제안합니까? 그분이 도대체 무슨 분위기길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중을 이끄는 대파의 여신부터 시작해서 나는 올해가 AI 대선이 될 수도 있다, AI 총선이 될 수도 있다 AI? 이번에 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대파 디올백부터 대파 패션, 네. 대파 군함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 전부 다 AI에서 다 AI에서 다 만든 아 거거든요. 진짜? 그거 그냥 이렇게 오. 지시하면 대파로 그 배 만들어줘, 대파 파도 만들어줘, 네. 대파 디올백 만들어줘 하면은 그게 다 AI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그림들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AI 대파 총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대파 총선인데 오늘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총선 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 투표 열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다. 그리고 사실상 어제 인터뷰에서 대파 실언이 사실상 이 투표에 불을 붙였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그 해악의 민족이냐면 별거 근데 그 AI가 만든 거구나. 저는 국민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아니 실제로 뭐 막 인형도 만들고 가방도 그런 것도 만들고 직접 거고. 만들어서 수제품도 갖고 많이 있어요. 수제품으로 만들어서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대파 비녀. 대파 비녀? 이번에는 그 유세장에서는 대파 헬멧 가져와가지고 대파 헬멧? 네, 대파 헬멧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대파 헬멧을 쓰고 네. 잠깐 포즈도 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 요새에서 완전 대파 비녀 대파- 나왔어요. 네. 대파 비녀. 비녀 뒤에 대파 뒤에. 비녀를 꽂아가지고 나오셨더라고. 오히려 대파를 진짜. 가지고 투표소에 입장을 출입을 금지하니까 비녀처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라고 못하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웃겼던 거는 네. 그거 아니에요? 선관위에 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는 아니. 대파는 안 되고 정치적 목적이 없는 대파 간별사는 그걸 하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대파 감별사. 대파에다가 뭐 청진기 대보면 정치적 목적이 있으면 삐삐삐삐 세 번 울리고 정치적 목적이 없으면 안 울리고 그럽니까? 이런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네. 이제 선관위도 진짜, 마찬가지고 정말 창피하다. 아까 예. 명지초등학교 일정 잡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이 불안한 상태에서 혼돈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라는 건 판단을 못 해요. 지금 허둥지둥. 예. 화동지둥이에요. 아니 명지초등학교 그 엠블렘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야, 그러니까 이럴 수가 깜짝이야. 있냐고. 야, 그것도 신병사님 아니었으면 나 못 보고 넘어갈 뻔했네. 이럴 수가 지금 있냐고. 유튜브 여기에 엄청 막 퍼져 있어요. 퍼져 예, 있어요. 어제 저는 조국 대표가 쓴 글에 예. 대파 산지다. 뭐 부산 출신으로서 내가 잘 아는데 거기가 아주 오래된 대파 산지다. 저렇게 대파가 양옆으로 명지 양옆으로 대파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 대파 선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났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격이다. 근데 도대체 이런 기획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파기름이 나오는 거지 이제. 맛있습니다. 갑자기 백종원 씨 생각난다. 파기름. 네, 파기름. 파기름을 내서 김치볶음밥을 해야 된다. 아니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든 일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발표를 일단 미루기로 했어요. 원래 4월 10일 날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미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주요 농축산물
수급, 가격 정보 뭐 이런 발표 시기를 미룬 건데 좀 재밌는 포인트는 그거 아세요? 양재동 하나로마트 대파 가격 870원에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 4월 10일까지만 한대. 네, 연장해서 4월 좀 11일부터 너무 얼마가 그러지 될까? 않나? 한 근데 너무 일주일은 심한- 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럴까요? 정말 공교롭다. 예, 국민들이 보기에 참 이게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을 왜 대통령실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참 답답한 기획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대파 가격뿐만 아니라 네. 사과, 감자 전부 다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이 예, 지금. 예. 그렇고 양파, 토마토가 세계 2위. 네. 예. 거기에다 입고 있는 게 이제 바나나까지. 바나나가 세계 1위. 그래서 그 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네. 도대체 다른 거 몰라도 수입 물품이 바나나까지 왜 세계 1위지? 가격이?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저희 후보 중에 백혜련 후보가 있습니다. 네. 농산물 이쪽에 유통 개선을 위한 전문가인데 네. 그분 말씀으로는 실제로 이 유통 구조가 네. 이 가격 상승의 주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런 상황들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유통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계속 한 네네. 최소 10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개선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왜 안 안 되는 되고. 거예요? 그건 이제 중간마진이라는 도매상들의 힘도 예. 크고요. 이제 농산물 시장에서 유통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이 농수산물 관련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 실제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예. 농수산물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네, 네. 겨울에 같은 경우는 온실을 통해 가지고 네. 야채나 채소를 좀 키우는 그런 비용들인데 그게 다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지의 원가 비용이 높아져 가지고 실제 이 기후 위기 뿐만 아니라 네. 농수산물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네.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오늘 일정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의 일정이 겹치는 일정이 있어요. 숭실대. 네.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 숭실대 영등포울 동대문 갑으로 가고 조국 대표는 김포, 군포, 위례 그리고 숭실대. 왜 숭실대입니까? 두 분 말씀해 주십시오. 4년간 지연되는 빠루 재판 어떻게 되나 확인 좀 하러 가야 되겠다. 확인. 4년 전에, 5년 전인가? 바로 재판 모를 수도 있어요. 빠루 재판. 우리 5년 전에 같은 예. 자리에 있었어요. 예. 그 한창민 두 분? 사무총장이고 이제 부대표실 때 예. 그때 그 국회 선진화법에 다 걸렸잖아. 패스트트랙 걸렸던 맞아요. 거. 그 예, 박영원 예. 당시 네, 맞습니다. 원내대표 맞아요. 빠루 들고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빠루 그거 사진 좀 띄워주세요. 빠루가, 예. 빠루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네. 한글로 하면 노루 무슨 뭐 하여튼 굉장히 긴데 네. 그거 들고 있었던 네. 그 재판이 예. 5년째 아직 1심이 선고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 변호사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지연 시키는 거죠. 고의 지연도, 지연도 고의 있고 지연. 고의 지연도 있고 네. 혹시라도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사법부에서도 지금 여당의 기세를 보고 혹시 눈치 보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네. 그런 걱정도 들어요. 고의 지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너무 오래 걸리긴 늦어지는 쉽지 않거든요. 예. 5년은 너무 기네 진짜. 예. 아우 3년도 긴데 5년. 아까 석 달도 너무 길다 그랬어요. 아우 투표할 3일도 길어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그러네. 이틀도 길다. 여튼 예. 그 빠루 재판은 왜 5년째 지연되고 있는가? 예. 예. 그러네요. 근데 진짜 저 긴 게 지팡이 같이 생겼는데. 바로라고 해서 저 공사장에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이런 문 열고 이렇게 할 때 끼어가지고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럼 저걸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네. 국회 본회의장을? 아니 이제 뭐 의안과인가 의안과에 의안과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것을 막으려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지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패스트트랙 지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네. 그래서 저걸로 뜯었습니까 실제로? 뭐 사실은 그 주장은 엇갈려요. 저게 원래 뭐 민주당 내지는 또 당시에 그쪽에서 당직자가 그쪽 경비하시는 분 경호과에서 쓰던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런 네. 걸 써서 되겠습니까? 라고 들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걸 들면 안 되지. 정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을 정말 일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네. 저거를 저렇게 들고 있으면 네. 빠루 장군으로 보이지. 본인이 네. 썼던 걸로 보이지. 본인이 네. 해명한 대로 네. 경비과에서 썼던 거다 또는
뭐 민주당이 썼던 거다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여튼 빠루를 들었든 실제로 그 나경원 후보가 저 빠루를 사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아직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한. 근데 정말 저희가 같이 미스테리하다. 그 고발도 했었고요. 네. 역으로 뭐 저하고 네. 당시 이정미 대표를 네. 또 고발해가지고 네. 그때 그 이제 재판은 저희들-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일찍 무혐의 처리가 됐죠. 다 무혐의 예, 예. 그러다 일찍 처리됐어요.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네, 네. 저 재판은 5년이 되도록 아니, 저기는 기소돼가지고 기소가- 재판이 문제가 됐어요. 우리는 있어가지고. 기소가 안 네. 됐어요. 기소가 아예 안 네. 됐고. 예, 제가 그때 저도 이제 막 변호사로 복귀를 해서 예, 예. 2019년 7월달, 9월달까지 저기 하고 나서 네. 그 정의당 사무총장 마치고 나서 변호사로 복귀해서 그 예, 사건을 예, 예. 윤소아 의원인가 뭐 어쨌든 숭실대 왜 가십니까? 당연히 숭실대가 중요한 지역이고요. 네. 지금 숭실대가 있는 동작을 같은 경우는 네.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그곳에서 승리를 염원하면서 마지막 주요 일정으로 잡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도대체 몇 번, 8번 가는 건가요, 그러면? 아. 9번인가?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거기를 자주 들리게 된 것은 네. 법원 출석 때문에. 어. 예, 갔다가 오면서 동선이. 동선이. 그러니까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법원이. 웃어야 돼 말아야 네. 돼 이거 진짜 참. 슬프다. 아주 너무 중앙지법이랑 심한 게 가깝지. 지금 야당의 네. 선거를 지휘하는 총사령관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법원이 지금 정치 개입을 하면서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미룰 수 있는데도 절대 안 미루고 선거 전날 내일도 오라고 출석명 아니 그러니까 빠루 재판은 미루면서 왜 이재명 재판은 못 미루냐고. 그러네요. 이 선거 기간 동안 정말 그러네. 말도 안 되는 말도- 그래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매우 네. 심각하다. 네. 네, 그 부분은 정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는 법원 출석 때문에 갔다가 오면서 네. 거기 동선이 지금 여기 동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잠시 들려서 격려하고 오듯이 이렇게 네. 한 겁니다. 두 분 오늘 숭실대 가서 또 유세하시는데 산삼 하나씩 드세요. 네. 아, 예. 준비했습니다. 한삼순배 네. 여기 소위 민주개혁진영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광고 많이 하는 예. 산삼순배. 두 분 힘내라고 저희가 준비했어요. 잡수세요. 자, 이것은 중간 광고입니다. 무슨 광고지? 임팩트 있네. 산삼순배. 산삼순배. 예. 산삼순배. 이거 맞죠? 산삼순배. 예, 예. 예.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도 많이 광고했던 바로 그 산삼순배. 근데 정치인들 이런 거 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그 많이 먹었으니- 광고했었다. 아, 했었다. 과거에. 과거에. 네, 알겠습니다.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영을 조국혁신당 기호 9번이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뤘다. 혹시라도 총선을 앞두고 괜한 트집이 잡힐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MBC는 지금이라도 야당과 짜고 친다는 정치권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당장 복면가왕을 방영하라 촉구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너무. 야, 이거 어디 저 주말에 하는 건데 어제 하는 거예요, 어제. 어제 원래 저녁 했어야 6시에. 됐던 거야, 그죠? 어제 저녁 6시에 예. 했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뭐 조국혁신당은 또 축하 논평을 방영 9주년 축하 논평. 제가 저거 딱 나온 거 보고 우리 홍보팀 진짜 너무 진짜 잘했다. 예. 정말 박수 쳐줬고요. 단체 텔방에 주요 예. 당직자방에다 예. 홍보팀 만세네 써줬어요. 야, 진짜 홍보팀 만세. 아니, 그러니까 요새 그 어머님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예능 프로를 못 보겠대요. 정치가 너무 웃겨서. 아니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웃겨서 딴 걸 볼 수가 없어. 예능보다 더 웃겨. 입틀막 파틀막을 넘어서서 이제 구틀막이 나온 거죠. 구자를 다 금해야지. 네. KBS 9시 뉴스는 2시로 옮기시고요. 21시 뉴스로 바꾸든가. 21시 뉴스로 바꾸든가. 그다음에 네. 전 국민 구구단 금지령을 내리도록 하고요. 애들이 만세하겠다. 야구는 앞으로 8회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 8회도 하면 안 되겠다. 8번 무슨 어디 당 있지 않나요? 예. 뭐 8번도 있겠지. 네, 그럼 저 세상에.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 3세판 금지령.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앞으로 두 판만 하는 걸로 합시다. 두 판만. 2번 찍어야 되니까. 그지? 네. 저쪽 생각대로 하면 3세판 금지, 구구당 금지. 김구 선생님 어떻게 해? 4월 11일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데 김구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구 선생님 이름 바꿔. 어떻게
김구라 출연 금지 김구 선생님 이름 바꿔야 돼요. 죄송합니다. 4월 11일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데. 수립 기념일인데 오죽했으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113 신고번호 없애야 된다. 113? 네, 113. 113? 이거 119도 없어요. 119도 없어요. 네. 112만 남아. 112만 있어야 돼. 112만 남아. 112 간첩 신고만 해야 돼. 그래서 아마도 바꿀 수 있겠다. 224로. 224로. 네. 224. 아 진짜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우리가 네. 이게 이제 MBC 쪽에 이렇게 좀 네, 뭐 확인해 보셨어요?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닌데 네. 대체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시사 PD나 시사 제작 하시는 분들은 시사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예능 하시는 분들은 네. 국민들에게 어떻게 즐거움을 줄까가 본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하철도 999부터 시작해서 구를 강조하는 게 이제 녹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근데 이거를 왜 못하느냐? 그 미세먼지 1로 가지고 가장 그 관계자 징계 또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러니까 MBC 입장에서는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본능적인.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위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MBC의 잘못이라기보다는 MBC가 전적으로 눈치를 봤다. 물론 뭐 눈치 본 측면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왜 눈치를 보게 된 거냐? 아니 일기예보 일 가지고도 가장 센 징계를 하니까 MBC 입장에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어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후 검열을 통한 사실상의 사전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 거죠. 사실상 사전 검열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방송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데 댓글에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한석구는 어떡하냐. 아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 안 됩니다. 구씨 찬양. 구씨 찬양 이런 거 예, 안 돼. 구씨 찬양이잖아. 나의 해방일지는. 앞으로 369 이것도 하면 안 돼. 예, 3도 안 돼, 3도 그냥. 안 돼. 369라서 248만 하세요. 248만 해야 돼. 지금 재벌이 긴장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삼성 3이라서 LG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구씨일가. 구시일가 야구, 축구, 족구 어떻게 국기 운동 다 안 국기 돼. 운동 다 안 돼. 야, 참 많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참 구수하신 분이 구수하신 분이 그러네. 구수를 하셨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나? 글쎄. 본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참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준비 좀 전해 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인 실어 나르기 등 선거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 투표소를 감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런 건 무슨 어떤 위기의 징후가 보이는 겁니까? 네. 위기의 징후가 정확하게 보였다. 이거보다는 네. 좀 워낙 관권 개입 선거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위기 대응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체부가 바로 그 대통령 관련한 홍보 영상을 공무원들한테 보여주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아까 신장식 그 대변인님이 얘기했듯이 네, 네. 그 부산의 외상센터 확대하기 위해서 7천억을 투입하겠다. 선거 사전선거를 앞두고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부입니다. 그동안의 민생 투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말도 안 되는 백지수표 날리면서 네. 국민들한테 옛날에 막걸리 보우신 나눠주듯이 백지수표 날리면서 네. 관건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리고 관건 선거나 잘못된 부정 선거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끊자 이런 절박감에서 말씀을 해주신 이건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의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투표 종료 후인 6일 은평구 선관위 등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한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 이런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네, 선관위에서 발표를 선관위에서는 했는데 입장을 발표했어요. 예. 근데 왜 항의 방문 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믿지 못하는 의혹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철저하게 선거 관리를 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좀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협조 요청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조국 대표가 현재 지지율로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좀 과욕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무소속 용해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 우리 한창민 위원장 포함되어 있는 사회민주당 공동 교섭단체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 교섭단체가 20석이잖아요. 네. 그런데 20석에서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 안에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이 네, 그런 그 얘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셨죠. 네. 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국회는 진짜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냥 교섭단체가 작정을 하면 두 교섭단체가 합의를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 교섭단체가 합의가 안 되면 극단적 대치 상황이 되면서 국회가 공전됩니다. 이럴 때 제3의 교섭단체가 어느 성향의 제3교섭단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국회 전체의 방향이 진보개혁의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퇴행하는 쪽으로 갈 거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본진의 입장에서도 진보적인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를 보다 더 미래로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좀 전향적으로 이번에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네, 좀 이런 그 조국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공동 교섭단체 구성. 그 부분은 예전에 노회찬 대표님 계실 때도 네. 평화와 정의의 정의. 모임 이렇게 해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든 바가 있고 네. 의미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정치 개혁과 사회 개혁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앞장서고 이러한 부분들이 교착 상태로 벌어지지 않도록 네. 민주당 왼편에서 좀 더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네. 지금의 기득권 중심으로 짜여 있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좀 더 유용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당대당으로 이렇게 공동교섭단체 구성할 그거는 수도 뭐 그 있나요? 당장 그럴 수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뭐 100%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실제로 대한민국의 양당 안에서 네. 이제 극단적인 대립 상태를 좀 막아내면서 그렇지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함께 좀 의회를 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네, 민주당은 굉장히 큰 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여기 뭐 사회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또 어디죠? 열린민주당, 시민정치연합, 열린민주당. 새진보연합이 여기고 네네. 그러면 이 당들이 다 이제 뭐 한석 뭐 다 한석씩인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제 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본 당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 다 각각. 네네. 민주당에서 온 사람은 민주당으로 가고 네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 네,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건 네. 기본인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의회 정치 상황 때문에 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단단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이게 단순한 선거연합정당을 넘어서 네. 민주당과 함께 네. 개혁 의제들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하기 위해서는 네. 다양한 정치적 모색도 필요할 수 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실험들이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네.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가지면 대통령 탄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조국 대표 스스로 자기 죄를 사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냥 뭐 아무 막 말 던지는 대잔치예요. 겁니다. 네. 막 던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 경기도 광주 태전지구 지원 유세에서 아니 이분 율사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정치 경제만 배워도 저런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사면을 누가 해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스스로 어떻게 면죄를 해요? 아니 그냥 법과사에 네. 교과서만 봐도 아는 사람인데 네. 나름대로 법조인이라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헌선 저지를 못하면은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나 하고 지금 뭐 알아서 사면할 거나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진짜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네. 정말 나쁜 짓이에요. 뭐 급하긴 급한가 보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21대 총선에도 많은 국민들이 여망과 열망을 모아서 만든 국회였어요. 그런데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볼 때
좀 한숨 나온다. 이제 이런 비판이 많았던 네. 국회였어요. 제대로 개혁 입법을 전혀 추진을 못했다. 이제 이번에 선거가 끝나서 6월부터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정말 초반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치개혁 의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을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진짜 연대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현장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께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도와줄까? 네, 이런 의문.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협조할까? 이런 의문. 그래서 양당이 어떤 방식의 연대연합을 할까? 혹시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왜? 그러니까요. 왜요? 아니 그 괜한 불안감 같은 게 시민들 사이에 아니 이게 있으시더라고요. 조정훈 효과인데. 조정훈 효과. 조정훈 효과예요. 조정훈 효과. 조정훈은 조정훈이에요. 그분은 국회에 이번에 못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만 네, 네.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누가 누구를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연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서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통의 가치가 있어요. 네. 이미 소위 검찰 독재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움직이는 기동하는 방식과 민주당이 기동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뿐입니다. 네. 저희들은 가볍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생 경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대파 875원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사과값, 감자값 세계 1위, 바나나 세계 1위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물가 올라가고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기서 강론에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 독재 정권의 국정 기조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계속 이대로 유지한다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네. 그 다음에 민생 경제 살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 강론에서 서로 이제 카드를 놓고 맞춰보고 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정책은 선명하되 네. 정치는 유연하게 해야 된다. 제가 노회찬 대표한테 배운 항상 말씀하시죠. 예. 네. 정책은 선명하게, 정치는 유연하게. 유연하게.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87년 대선 이후에 좀 분열의 정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양김이 분열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가 훨씬 더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었는데 양김의 분열로 결국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우리가 분단 사회에 지금도 살고 있고 분단 체제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역 간의 어떤 갈등 여전히 영호남 정치에 갇혀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뭐 양당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3의 정치가 불가능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시민들께서 이제 저희들 인터뷰 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셔서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살짝 긴장감은 있지만 그래도 연대연합 정신을 훼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안심은 좀 듭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대답하세요. 협력과 경쟁은 필요합니다. 네. 한국의 정치가 좋아지기 위해서. 네. 다만 이제 협력과 경쟁에 대한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분열과 갈등, 그다음에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대와 경쟁 이 부분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1분씩 마지막 우리 당의 유세 전략은 이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일 사실 굉장히 한시가 바쁩니다. 이 두 분이 유세 전략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뭐 저희들은 접전지 네. 중심으로 그 한 4개 정도 비례 후보들이 팀을 나눠서 영남권, 호남 제주권, 그다음에 대전 충청권, 네. 그다음에 수도권 팀도 3팀으로 나눴어요. 또. 또. 그래서 전체가 6개 팀으로 네. 팀을 나눠서 접전지 중심으로 네. 득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굳이 접전지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또 있겠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앵커는 최일구? 지금 최일구 앵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접전지 중심으로 유세를 하고 최일구 있고요. 선배가 또 그만두셨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조만간 모셔서 네네네. 교통방송 상황을 좀 들으려고. 교통방송 5월 달이면 정말 그 문제도 심각해요. 너무너무 사실은. 심각해서 예. 선거 끝나면 즉각
저는 그 언론개혁 MBC 지키기, 예. TBS 지키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TBS는 진짜로 너무 시간이 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닫혀 심각합니다. 있어서. 그런데 예. 근데 MBC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즉각적으로 좀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저희 그 조국혁신당이 더 많은 일을 더 선명하게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압도적 지지를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접전지 중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많이 노출되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여지지 않지만 꾸준히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런 후보들이 잘 뭉쳐 있기 때문에 각 지역과 부문에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공동 승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하고 접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 팀이 나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 이후에 민생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함께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 2년 전의 대선에서의 실패 과정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역사적 과오를 우리가 만들지 말자 해서 일석삼조 전략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노출이 국민들한테 노출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한 게 이해찬 전 대표님을 더불어민주연합의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십사 하고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만 몸이 많이 불편한데 국가에 대한 그다음에 걱정이 많아서 본인이 이제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잠깐 얘기하고 실제로 움직임을 많이 못 갖고 계셔요. 그렇지만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의 형제 정당이고 진보 정치와 시민사회를 연결했던 시범적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이 좀 그래도 많은 지지를 해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어서 아마 마지막에 좋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좋은 분들이 함께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도 한창민도 국회에서 진보 정치와 민주 정치가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면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두 분 모두 당선자 신분으로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